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 취임이 벌써 한 달째를 맞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오늘 언론인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문희상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많이 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진짜 그래도 간담회일 뿐입니다. 너무 거창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담담한 한 달의 안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그에 따르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백척간도에 서 있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과 중압감을 아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과 당원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첫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9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 3차 협상이 타결됐고 마침내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국민과 유족이 100%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일보 진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식종됐던 정치에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문제의 해결은 지금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대로 유족의 뜻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도 금주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시대적 과제가 된 희망사회와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당 재건 작업은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10월 9일 오윤근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원내 사령탑을 갖췄고 10월 10일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무지팡이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집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이후에 7개월 만에 열린 최고의결기관의 개최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한 후 첫 번째 학계 관무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부서의 회의 체계를 바로 세웠습니다. 흐트러진 당의 기초를 세우고 당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본의 기본은 갖춰진 편입니다. 하지만 당 재건의 요체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공정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10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가 국민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그 어떤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당 혁신과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이 빠진 재건은 결코 충분하지 못합니다. 수권의 능력을 갖춰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이 충분한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9월 24일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조만간 그 결실들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실천이 담보되는 혁신안, 실행 프로그램이 정착된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야당에서 집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변화시켜갈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 결의처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혁신부터 개헌과 같은 거대 과제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비대위 출범 한 달을 맞은 오늘 저는 이제 당 재건의 출발선에 선 심정이고 혁신의 큰 수레바퀴를 돌리는 마음입니다.
60년 전통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를 향해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당이 바로 서야 여당이 바로 서고 야당이 바로 서면 국가가 바로 선다는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내 소통이 활성화되고 대의성 민주성이 강화되고 혁신과 적극력이 높아진 한 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언론인들 궁금하신 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합의 조경준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우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당 대표라는 분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로 개헌론에 공개적으로 좀 불편한 지적을 드러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은 향후 당 정기 계획. 당의 정기 계획까지. 청와대에서 여당에 대해서 이러한 간섭하는 일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일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개혁부터 10년을 거쳐서 없어진 반응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서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개헌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 230여 명이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 국민적 흐름의 대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개헌안 제안권은 자기가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뜻 이상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헌법상 권한인 국회에서 제안할 수 있고 그 국회의 상권 분립의 위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또 라이드를 제시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정비 계획 있으시면 그것도. 당의 정비 계획. 당의 정비, 글쎄, 그 당의 정비라고 하면 물론 당은 더 말할 것 없이 혁신의 대상입니다. 정치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국회의 개혁도 있고 국회의 혁신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의 혁신도 있고 우리 당이 정당이란 그 혁신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지금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 기본은 뭐냐? 조직, 정책, 홍보, 연수, 아주 기본적인 절차서부터 전부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강화 활동을 지금 펼치고, 더군다나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마무리되면 나는 이미 레일은 깔렸고 기차는 달리면 된다라고 표현했듯이 11월부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 당원 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당원의 확보는 정당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래 위에 쌓는 그 모래성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작업, 정당원의 확보, 더군다나 권리당원의 확보는 중요한 정당의 기초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강화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죠. 그걸 비롯해서 각종 중앙당 활동, 지역위원회 활동 전부 착착 진행할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언론 여러분들께 앞으로 당의 정비와 관계된 여러 가지 큰 흐름과 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방금 전에 문상 이제 비대위원님께서 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지역위원장 선정을 위한 지역위원장 홍보가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홍보 현황에 대해서는 윤관석 수석 우리 부총장께서 조광필 간사의 수석 부총장께서 어제 홍보 현황을 브리핑을 해드렸고,
어제 공모가 마감될 결과에 기초로 해서 오늘 2차 조강특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일부터 전 지역 대상으로 한 지역 실사에 들어가게 되고 현재가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해서 국감 직후인 28일부터 조강특위 본격 심사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앞으로 이제 세부 일정은 더 논의하겠지만 11월 중순까지는 조강특위 심사를 이제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와 함께 조강특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과정과 병행해서 지역위원회 정비와 방금 전에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원 배가 운동을 11월에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초반에 외부에서 윤리위원장 영입해서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 외부에서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현 우리 당원에 윤리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현 체제에서 윤리위원회 강화에 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기강이 빠진, 기울이 빠진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기울의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 기강의 강화의 필요에 의해서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 체제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현재 구성된 분들하고 저녁 식사 타임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도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진성당한 권리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몇 푼이라도 내는 사람은 더 각별한 애들을 가지고 당에 헌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것을 난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활용도는 벌써 이미 그걸 구성하는 그 자체에서 이미 기본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리당원이라면 100% 활용해야죠. 그건 지난 비대위 때도 연찬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되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갖는 권리 행사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참여도의 비율 문제는 그것은 다른 문제긴 하고 또 그것이 당의 대표를 뽑는다든지 당직자를 뽑는 거에는 더 비율이 커야 되고 그 대신 또 공직을 뽑는 공직 경선 과정에서는 그 비율이 좀 작아도 괜찮고 이런 것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하게 당의 중요한 위치로서의 권리당원의 위치는 확보돼야 된다는 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그건 잠깐 또 한 가지가 조강특위에서 이제 앞으로 심사하는 데서 기준과 원칙에 대한 얘기죠. 크게 세 가지를 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 중심 개파 초월입니다. 그 방향에서 철저하게 이번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 선정하는 것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정과는 좀 다릅니다. 당을 새롭게 세우고 그다음에 당을 정비하고 복구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을 맡아갈 수 있는 철저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또 시정치 민주연합의 그런 방향성과 같이 일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으로 철저하게 지역위원장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파는 총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현재까지 응모된 서류 심사와 그다음 내일부터 진행될 지역 실사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면접 등을 통해서 조강특위 내에서 민주주의의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강특위는 당원 당규에 의거한 조직입니다.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기준과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승패 여부는 이번 비대위의 승패 여부와 같고
그것은 결국 공정성의 확보입니다. 공정성의 확보는 기본 원칙이 정해지면 그거대로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그대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강특위가 권한을 갖고 완벽하게 결정하면 그리고 거기서 하자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만 비대위원회에서는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하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의 원리 원칙에 맞는 당원 관계에 맞는 그런 조강특위의 결정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또 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번 4대강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일정하면 사실은 그 실상이 더 파헤쳐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다 파헤쳐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국세, 국민의 폐세를 낭비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을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대상은 성역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난 대로 4대강 비리와 관련해서 해외 자원 관련한 예산 낭비 철저하게 따지고 국정감사 등을 비롯한 그 대상 선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혈세의 낭비라는 차원을 응징해야 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판례로도 IMF 사태 이후에 그 김영삼 정부에 관한 최고 결정과 도청리 그룹에 대한 것이 면책이 됐어요.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다음 때에 또 박근혜 정부 이후에 어떤 정권도 또 이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가는 그리고 몇십조 원의 국고 손실을 본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짚고 안 넘어가면 아무도 누가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불문해야 되고 거기에 증인 여부의 채택이 성명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자원 전쟁을 일으킬 만큼 아주 그 세계적 상황이 경제 상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점으로 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자원 전쟁이 일으킬 정도로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똑같이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문제가 심각했을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거는 국고가 한두 푼이 아니라 자원에게 완전히 실패해서 엄청난 국고가 낭비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회에서 야당에서 이걸 안 다룰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합니다.